어유, 저 망할 알망구 진짜 너무 싫어. 날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는 거야? 미선이 속으로 중얼거렸다. 김장 준비로 부산스러운 마을회관. 금자가 허리를 굽혀 바닥을 닦고 있는 순간 툭 미선이 들고 있던 까나리 액젓통이 기묘하게 기울었다. 순식간에 차갑고 끈적한 액젓물이 금자의 머리 위로 쏟아졌다. 콧속을 파고드는 역겨운 비린내가 사방으로 확산되자 이웃들의 비명과 안타까움이 뒤섞이고 비린내가 폭발했다. 어머머, 어쩌면 좋아? 에그머니나, 저 며느리가 시엄마 머리에다 까나리 액젓을, 아이구야, 부자면 좋아. 금자의 흰머리는 액젓으로 젖어 축 늘어졌고 그 얼굴엔 치욕이 붉게 번졌다. 앗, 이런! 어머니, 죄송해요. 손이 미끄러져서요. 미선은 입술 끝에 비웃음을 감추며 가짜 사과를 늘어놓았다. 그러나 금자의 두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 눈물은 단순한 서러움이 아니었다. 그래, 네가 기어이 이렇게 나를 짓밟고 망신을 주는구나. 한번 해보자 이거지? 이제부터 너 죽고 나 죽고 다 이망할 거사. 이 까나리 액젓 비린내보다 더 독한 지옥의 맛을 내가 반드시 너한테 돌려주마. 기대하거라. 금자는 손끝으로 뺨을 타고 흐르는 액젓을 훔쳐내며 피처럼 짙은 결심을 삼켰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따봉 버튼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12월 중순 한파가 몰아치는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동네 회관 안은 김장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이 동네는 그리 크지 않아서 이웃들이 다 같이 모여 김장을 담그는 것이 오래된 전통이었죠. 회관 안 곳곳에는 절인 배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빨간 고춧가루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아주머니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배추를 다듬고 양념을 버무리며 정겨운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올해 배추가 참 잘 절어졌네요. 맞아요. 소금도 좋은 걸로 했더니 맛이 다르더라고. 동네 부녀회장인 순덕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김장 많이 담가서 겨울 내내 맛있게 드시길 바라요. 회관 안에는 20여 명의 아주머니들이 모여 있었는데 나이는 5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했습니다. 그 가운데 금자도 가족들이 먹을 김치를 담그느라 정성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68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금자의 손놀림은 여전히 빠르고 능숙했죠. 배추 한 포기 한 포기를 정성스럽게 펼쳐놓고 미리 준비해둔 빨간 양념을 골고루 발라가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금자야, 정말 김치를 잘 담그는구나. 옆자리에 앉은 70대 할머니 옥분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어머, 뭐려. 그냥 오랫동안 해온 거라서요. 금자는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평생 가족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해온 일이니까 말입니다. 50년 넘게 김치를 담가온 금자의 실력은 이 동네에서 유명했습니다. 특히 금자가 담근 김치는 신맛과 단맛의 조화가 일품이어서 이웃들이 종종 비법을 물어보곤 했죠. 금자씨, 양념에 뭘 넣길래 이렇게 맛있어요? 별거 없어요. 그냥 마음을 담아서 하는 거죠. 금자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지만 사실 나름대로의 비법이 있었습니다. 젓갈의 비율을 맞추고 마늘과 생강의 양을 정확히 조절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정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며느리 미선이 마지못해 거들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 옆에서 김장을 돕고 있었습니다. 진짜 싫다.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는 거야? 미선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손에 묻은 양념을 닦으면서 짜증이 난다는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겉으로는 전혀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아주머니들 앞에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어머니, 이 양념은 어떻게 발라야 할까요? 미선의 목소리는 다정하고 공손했습니다. 미선아, 이렇게 하면 돼. 너무 많이 발라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고. 금자는 며느리에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지만 미선의 진심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미선은 이 동네에서 굉장히 효부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집안일도 척척 해내는 고귀한 며느리의 이미지였죠.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시어머니와 큰 다툼 한 번 없이 지냈고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모범 며느리로 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미선을 보면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금자 씨 참 복 많으시네요. 며느리가 저렇게 마음씨도 예쁘고. 옆자리에 앉은 영희가 부러운 듯 말했습니다. 맞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며느리 어디서 찾겠어요. 순떡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우리 며느리 좀 봐요. 김장철만 되면 어디로 숨어버리는지. 미선이는 정말 다르네요. 저렇게 성실하고. 아주머니들의 칭찬이 이어졌지만 금자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미선의 모습과 실제 미선의 모습이 너무 달랐거든요. 금자는 미선의 진짜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착한 척하지만 은연중에 무시하고 쎄하게 행동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평소 집에서 미선은 시어머니에게 대놓고 불만을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차가운 시선과 건성건성하는 태도로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 요즘 시대에 김장을 이렇게 많이 담글 필요가 있을까요? 시장에서 사 먹으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집에서 김치 냄새 때문에 환기하기도 힘들고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금자는 마음이 상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정성껏 해온 일을 폄하당하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며느리와 싸우고 싶지 않아서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직접 담근 김치가 맛있잖니. 사 먹는 건 너무 짜고 맛도 없어. 금자가 이렇게 말해도 미선은 시큰둥한 반응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서로는 서로가 서로를 싫어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지만 동네 사람들 앞에서는 사이가 좋은 고부 관계인 것처럼 연기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상황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속으로는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었죠. 금자는 양념을 버무리면서 미선을 힐끔 쳐다봤습니다. 미선도 마찬가지로 시어머니의 시선을 의식하며 억지로 웃고 있었죠. 미선아, 손이 아프지?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미선은 대답했지만 표정은 그다지 밝지 않았습니다. 회가 나는 여전히 정겨운 웃음소리와 수다소리로 가득했지만 금자와 미선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금자 씨, 올해 김치 맛이 어떨 것 같아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정성껏 담갔으니 맛있겠죠. 금자는 대답하면서도 미선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미선은 여전히 억지 미소를 지으며 배추를 다듬고 있었지만 금자는 며느리의 마음속 불만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감은 곧 현실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김장 준비가 한창 무르익어 갈 무렵이었습니다. 회가 나는 여전히 분주했고 아주머니들의 손놀림도 점점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금자는 정성스럽게 배추에 양념을 발라가며 김치를 담그고 있었습니다. 빨간 양념이 하얀 배추와 어우러져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웠습니다. 금자야, 정말 솜씨가 좋구나. 옆에 앉은 순덕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늘 하던 대로 하는 거죠. 금자는 겸손하게 대답하면서도 뿌듯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50년 넘게 해온 김장이었지만 여전히 정성을 다해 담그는 자신이 대견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미선이 점점 짜증스러운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묻은 양념을 자꾸 닦아내면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진짜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거야? 미선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벌써 5시간이 넘게 지났는데 아직도 할 일이 산더미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아주머니들은 여전히 즐거워하며 김장을 하고 있었지만 미선에게는 그저 고역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좀 쉬시죠. 미선이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것만 더 하면 돼. 금자는 여전히 열심히 양념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김치 담그는 일에 푹 빠져 있는 시어머니를 보며 미선의 짜증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때 탁자 아래로 김치 양념이 흘러내렸습니다. 빨간 양념이 바닥에 떨어져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어머, 양념이 떨어졌네. 금자는 얼른 일어나 허리를 굽혀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68배 나이에 허리를 굽히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금자는 부지런히 걸레질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미선이 말했지만 이미 금자는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미선이 들고 있던 까나리 액젓 병을 보며 순간적으로 악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회가 난 사람들은 모두 각자 할 일에 바빠서 이쪽을 주의 깊게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금자는 여전히 허리를 굽히고 바닥을 닦고 있었고 등을 완전히 보인 채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미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쌓였던 불만과 짜증이 한꺼번에 밀려올랐습니다. 매번 김장철마다 이렇게 고생하는 것도 싫고 시어머니가 자신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도 불만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앞에서는 착한 며느리 행세를 해야 하는 것도 스트레스였습니다. 실수인 척하면 되잖아. 미선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까나리 액젓 병을 살짝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조심스럽게 마치 실수처럼 보이도록 말입니다. 액젓이 조금씩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투명하고 비린내 나는 액체가 병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미선은 더 과감하게 병을 기울였습니다. 툭! 갑자기 많은 양의 액젓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액젓은 시어머니인 금자의 머리 위로 직접 떨어졌습니다. 어머! 금자는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차가운 액젓이 머리와 어깨를 적시면서 강한 비린내가 확 퍼졌습니다. 회가 난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어머, 금자씨. 무슨 일이에요? 액젓이 쏟아졌네요. 순간 회가 난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이 놀라서 금자 쪽으로 몰려왔습니다. 금자의 머리와 어깨는 완전히 액젓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색 머리카락 사이사이로 액젓이 흘러내렸고 옷도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역겨운 비린내가 금자 주변에 진동했습니다. 어머, 미선아. 어떻게 된 거야? 순덕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가 실수했어요. 미선은 당황한 척하며 사과했습니다. 손이 미끄러져서 그만. 미선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정말로 실수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미안함과 당황스러움이 가득했고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미선은 금자에게 다가가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쾌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한 번에 해소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금자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액젓이 머리에서 흘러내려 얼굴까지 적시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금자의 얼굴에는 치욕감이 역력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며느리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다는 것이 더욱 수치스러웠습니다. 금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금자씨, 괜찮아요? 어서 씻으러 가세요. 수건 가져올게요. 이웃들이 걱정스럽게 도와주려 했지만 금자는 고개를 떨구고만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평생 이웃들 앞에서 이런 창피를 당한 적이 없었거든요. 미선은 계속해서 사과하는 척했지만 금자는 며느리의 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미선의 눈빛에서 미안함이 아닌 다른 감정을 읽었습니다. 만족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미선의 말이 계속 이어졌지만 금자에게는 공허하게만 들렸습니다. 이웃들은 여전히 걱정하며 도와주려 했지만 금자는 그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동네에서 존경받는 어른이었는데 이렇게 초라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액젓 냄새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금자는 참을 수 없어서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엉망이었고 옷도 얼룩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비린내가 온몸에서 났습니다. 금자는 찬물로 머리를 감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액젓 냄새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감아도 여전히 비린내가 났습니다. 거울을 보며 금자는 다짐했습니다. 미선이가 먼저 시작한 거야.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어. 금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참고 참았던 것들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며느리의 이런 행동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금자를 보며 이웃들이 다시 걱정했습니다. 금자씨, 괜찮아요? 집에 가서 쉬세요. 하지만 금자는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김장을 마저 해야 했습니다. 미선은 여전히 미안한 척하며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자는 이제 며느리를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액젓 사건이 일어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금자는 계속 그 일을 생각하며 속이 끓어올랐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머리에서 나는 비린내 때문에 밤잠을 설쳤고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며느리에게 무시당하고 사는지 알까봐 걱정되어 외출도 꺼려 했습니다. 미선은 그 후로도 계속 미안하다는 말을 했지만 금자는 며느리의 진심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조심성이 없어서. 괜찮다. 금자는 짧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수를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그런 치욕을 당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동네 부녀회에서 홍어 모임을 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금자야, 내일 회관에서 홍어 먹기로 했는데 같이 가자. 순덕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홍어요? 응, 흑산도에서 좋은 홍어가 왔다고 하더라. 미선이도 같이 가면 어떨까? 순덕의 제안에 금자의 마음속에서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그러지 뭐, 며느리도 데리고 가야지. 금자는 일부러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홍어는 독특한 냄새와 맛으로 유명한 음식이었습니다. 특히 삭힌 홍어는 암모니아 냄새가 강해서 처음 먹는 사람들은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미선은 홍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금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홍어를 대접했을 때 얼굴을 찌푸리며 겨우 몇 조각만 먹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미선아, 내일 동네 아주머니들과 홍어 먹으러 가는데 같이 갈래? 홍어요? 미선의 얼굴에 살짝 거부감이 스쳤지만 금세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어머니.
같이 가요. 동네 사람들 앞에서 좋은 며느리로 보이려면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쯤 동네 회관에는 10명 정도의 아주머니들이 모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싱싱한 홍어회와 삭힌 홍어가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홍어 특유의 톡 쏜 냄새가 회관 안에 가득했습니다. 어머, 홍어가 정말 좋아 보인다. 맞아, 이런 좋은 홍어 오랜만이네. 아주머니들은 홍어를 보며 침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미선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홍어 냄새 때문에 이미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미선아, 홍어 좋아하니? 옆에 앉은 영희가 물었습니다. 네, 좋아해요. 미선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홍어 냄새만 맡아도 속이 메스꺼웠지만 동네 아주머니들 앞에서 티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금자는 미선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다 보였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까요? 순덕이 홍어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홍어살이 얇게 썰어지면서 더 진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미선은 몰래 코를 막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미선아, 많이 먹어. 금자가 며느리 앞에 홍어를 올려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미선은 억지로 웃으며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홍어 한 조각을 입에 넣는 순간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강한 암모니아 냄새와 독특한 맛 때문에 토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꾹 참고 삼켰습니다. 맛있죠? 금자가 일부러 물었습니다. 네, 맛있어요. 미선은 거짓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금자는 이런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속으로 쾌감을 느꼈습니다. 액젓을 머리에 뒤집었을 때의 그 굴욕감이 조금씩 해소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더 먹어, 미선아. 금자는 계속해서 홍어를 권했습니다. 미선은 어쩔 수 없이 계속 먹어야 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미선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그때 회관 문이 열리면서 점순이 아주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점순이는 이 동네에서 홍어 삭히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40년 넘게 홍어를 삭혀온 베테랑이었죠. 어머, 여러분 홍어 드시고 계시네요. 점순이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점순아, 어서 와서 같이 먹어. 순덕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잠깐만요. 이것 좀 나눠드리려고 왔어요. 점순이는 손에 든 비닐봉지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투명한 봉지 안에는 갈색빛이 도는 액체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영희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홍어 삭히고 남은 즙이에요. 찌개 끓일 때 조금만 넣으면 맛이 기가 막혀요. 점순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네, 김치찌개든 된장찌개든 이걸 한 숟가락만 넣으면 감칠맛이 확 살아나요. 점순이는 홍어를 삭히면서 나오는 진액을 따로 모아두었다가 이렇게 나눠주곤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점순이의 홍어즙을 받으면 찌개 맛이 한층 좋아진다고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한 봉지씩 가져가세요.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오래 써요. 점순이가 테이블 위에 봉지들을 올려놓았습니다. 아주머니들이 하나씩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금자도 봉지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금자의 머릿속에 번뜩 아이디어가 스쳤습니다. 이 홍어즙의 냄새는 생홍어보다도 더 진했습니다. 오랫동안 삭혀서 나온 진액이라 암모니아 냄새가 매우 강했습니다. 금자는 봉지를 들고 미선 쪽을 바라봤습니다. 미선은 여전히 홍어를 억지로 먹으며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미선아, 이것도 한번 맛봐. 정말 좋다고 하네.
금자가 봉지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아, 그냥 괜찮아요, 어머니. 미선이 손을 저었지만 금자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점순이 아주머니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집은 정말 진한 거예요. 냄새만 맡아도 홍어 삭힌 냄새가 확 올라와요. 점순이의 말을 들으며 금자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며느리에게 복수할 완벽한 도구였습니다. 점순아, 정말 고마워. 찌개 끓일 때 써볼게. 금자는 봉지를 소중히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용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여전히 홍어를 먹느라 고생하고 있었고, 금자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곧 있을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점순이가 나간 후 홍어 모임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금자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봉지 안에 홍어즙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액젓 사건의 복수를 위한 완벽한 무기를 손에 넣은 것입니다. 미선은 아직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홍어 냄새 때문에 힘들어하면서도 동네 사람들 앞에서 티를 내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자는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액젓으로 자신을 망신준 것처럼 자신도 이 홍어즙으로 며느리에게 똑같이 갚아주려 했습니다. 홍어 모임이 끝나갈 무렵 금자는 봉지를 조심스럽게 챙겼습니다. 미선은 겨우 홍어를 다 먹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금자의 눈빛에는 복수의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회가 찾아올 순간이었습니다. 금자가 일어나면서 실수인 양 홍어즙 봉지를 미선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어머! 갑자기 봉지가 터지면서 진한 홍어즙이 미선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액젓보다도 몇 배는 더 강한 암모니아 냄새가 확 퍼졌습니다. 회가 난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미선은 말 그대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도하고 고귀하던 미선이 처음으로 체면을 구긴 순간이었습니다. 홍어즙이 머리카락 사이사이로 흘러내리면서 견딜 수 없는 냄새가 온몸에서 났습니다. 어머, 어떡하니, 아이고, 미안하다, 실수했어. 금자는 미안한 척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만족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서로 1대1로 복수를 주고받은 셈이었습니다. 홍어즙 사건이 일어난 그날 밤이었습니다. 미선은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화가 나 있었습니다. 아무리 샤워를 해도 홍어 냄새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고, 무엇보다 동네 사람들 앞에서 당한 굴욕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분노에 치를 떨면서 미선은 시어머니에게 복수할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어. 미선은 이를 악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착한 며느리 노릇하느라 참고 또 참았지만 시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자신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미선은 밤새도록 뒤척이며 복수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어머니의 약점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금자는 동네에서 품위 있고 존경받는 어른으로 통했습니다. 50년 동안 이 동네에 살면서 한 번도 흠잡힐 일을 하지 않았죠. 하지만 미선은 뭔가 시어머니의 과거에 숨겨진 비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금자가 시장에 간 사이 미선은 행동에 나섰습니다. 창고를 한번 뒤져볼까? 미선은 집 뒤편에 있는 낡은 창고로 향했습니다. 이 창고는 오래된 물건들을 보관하는 곳이었는데 평소에 금자만 들어가곤 했습니다. 미선도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창고를 제대로 뒤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창고 문을 열자 곰팡내와 먼지 냄새가 확 올라왔습니다. 오래된 가구들과 낡은 상자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습니다. 뭔가 있을 거야. 미선은 손전등을 켜고 창고 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큰 상자부터 열어봤습니다. 낡은 이불과 옷가지들이 나왔지만 별다른 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상자에는 오래된 그릇들과 주방용품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세 번째 상자를 열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상하네, 뭔가 있을 텐데. 미선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았습니다. 창고 구석진 곳에 작은 나무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상자들과 달리 이 상자는 조심스럽게 천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이건 뭐지? 미선의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천을 벗기고 상자를 열어보니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부터 컬러 사진까지 다양했습니다. 처음 몇 장은 평범한 가족 사진들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금자와 시아버지, 그리고 어린 남편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었죠. 별거 없네. 미선은 실망하며 사진들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상자 맨 밑에서 특이한 사진 몇 장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야? 미선의 눈이 번뜩 빛났습니다. 그 사진 속 젊은 금자의 모습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짙은 화장을 하고 화려한 원피스를 입은 채 술집이나 다방 같은 곳에서 찍은 것 같은 사진들이었습니다. 40년도 더 전에 찍힌 것 같은 흑백 사진들이었는데 금자의 옷차림과 분위기가 매우 요염했습니다. 이거 완전 다방 레지 같은데? 미선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금자가 입고 있는 옷은 당시 다방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입던 스타일이었고 화장도 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배경으로 보이는 실내 장식도 영락없는 다방이나 술집 분위기였습니다. 어머나, 시어머니가 젊을 때 이런 일을 했다고? 미선은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품위 있고 고상하게 행동하던 시어머니의 과거가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동네에서 존경받는 어른으로 통하던 금자였는데 젊은 시절에는 이런 모습이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선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총 5장 정도 되는 사진들이었는데 모두 같은 시기에 찍힌 것 같았습니다. 한 장은 금자가 다른 여성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고 다른 한 장은 금자가 혼자 포즈를 취한 사진이었습니다. 이걸 동네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될까? 미선의 머릿속에서 악한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금자를 매우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한결같이 품위를 지키며 살아온 분으로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이 사진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특히 보수적인 동네 분위기에서는 더욱 충격적일 것 같았습니다. 이거야말로 완벽한 복수 수단이네. 미선은 사진들을 움켜쥐고 비웃었습니다. 홍어즙을 머리에 뒤집어 썼을 때의 굴욕이 떠올랐습니다. 동네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했을 때의 그 기분을 시어머니도 똑같이 느끼게 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걸 들고 나가면 어머니 체면은 끝장이야. 미선은 사진들을 가슴에 품으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액젓 사건과 홍어즙 사건으로 쌓인 분노가 한꺼번에 해소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미선은 사진들을 조심스럽게 자신의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언제 이 카드를 사용할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말이죠. 마을회관에서 할머니들이 모여 있을 때가 좋겠어. 미선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평소 금자가 다른 할머니들과 수다를 떨러가는 시간을 노리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이 사진들을 공개하면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이제 내 손안에 있어. 미선은 사진들을 보며 승리감에 도취되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와 굴욕을 모두 갚아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특히 동네에서 존경받는 어른으로 통하던 시어머니의 위신이 한 번에 무너질 생각을 하니 통쾌했습니다.
미선은 사진들을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꺼낼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에 돌아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미선은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했습니다.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응, 시장에 사람이 너무 많더라. 금자는 시장 본 물건들을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미선은 시어머니를 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아직 자신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모습이 우스워 보였습니다. 저녁 준비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괜찮다. 금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이미 마음속으로는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면 시어머니도 자신이 당했던 굴욕을 똑같이 느끼게 될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큰 굴욕을 당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진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과거의 비밀이었으니까요. 미선은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사진들 생각만 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공개할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상해보니 흥미진진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이기는 거야. 미선은 이렇게 다짐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복수의 기회를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시어머니와의 전쟁에서 결정적인 무기를 손에 넣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때만 기다리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금자는 아직 며느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큰 충격을 받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미선의 복수 계획이 실행되는 순간 말이죠. 사진을 발견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미선은 그동안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최대한의 굴욕을 안겨줄 수 있는 순간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죠. 드디어 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목요일 오후 3시경, 평소처럼 마을회관에 동네 할머니들이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회관에 가시나 봐요? 응, 순덕이가 새로 나온 건강식품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하네. 금자는 외출 준비를 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미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도 뭐하러? 그냥 할머니들 뵙고 싶어서요. 미선의 말에 금자는 조금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미선은 할머니들 모임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 같이 가자. 금자는 대답했지만 왠지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오후 3시 30분경 마을회관에는 8명의 할머니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순떡, 영희, 옥분 할머니를 비롯해서 동네 나이든 분들이 모여 있었죠. 어머, 금자야. 미선이도 같이 왔네. 순덕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선은 평소보다 더 밝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밝음 속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미선아, 여기 앉아. 영희가 자리를 권했습니다. 할머니들은 미선이 온 것을 반가워했습니다. 평소 바쁘다는 이유로 잘 나타나지 않던 미선이 이렇게 나온 것이 신기했거든요. 오늘 무슨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하던데요. 미선이 관심 있는 척 물었습니다. 아, 새로 나온 건강보조식품 이야기야. 순덕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관절에 좋다고 하더라고. 할머니들은 건강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은 겉으로는 열심히 듣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언제 사진을 꺼낼지 타이밍을 재고 있었습니다. 요즘 무릎이 아파서 고생이야. 나도 그래. 날씨만 흐려도 아프더라. 할머니들의 수다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미선은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에게 복수할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에요. 미선이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들의 시선이 미선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금자도 며느리를 바라봤는데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집 창고 정리를 하다가 재미있는 사진들을 발견했어요. 미선의 목소리에는 아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사진? 순덕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에요. 미선은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금자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직감했습니다. 어머나, 금자씨 젊은 시절 사진이네. 영희가 관심을 보이며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다른 할머니들도 하나씩 사진을 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정말 예쁘셨네. 맞아, 미인이었구나. 처음에는 할머니들이 단순히 감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장을 보시면 미선이 일부러 의미심장하게 말을 끌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다방 레지 일을 하셨던 건 아니에요? 미선의 질문이 떨어지는 순간 회관 안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금자는 얼어붙은 채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40년 전의 비밀이 이렇게 갑자기 드러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복장이 좀 그 시대 다방에서 일하시던 분들 같은 스타일이어서요. 미선은 계속해서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할머니들은 사진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진한 화장, 화려한 원피스, 다방 같은 배경. 분명히 평범한 가정주부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어머! 옥분 할머니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다방 같기도 하고, 영희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금자는 이제 정말 공경에 빠졌습니다. 동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과거가 이렇게 폭로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미선은 속으로 쾌감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분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젊으실 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저도 궁금해서요. 미선은 마지막으로 한 방 더 날렸습니다. 금자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평생 숨겨왔던 과거가 이렇게 드러나다니.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할머니들이 갑자기 웃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이고, 저 옷이 그때는 유행이었지. 순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40년 전에는 저런 스타일이 멋쟁이였어. 영희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금자씨 젊었을 때부터 유명한 동네 미인이었잖아. 옥분 할머니까지 합세했습니다. 미선은 당황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할머니들이 금자를 비난하기는커녕 오히려 칭찬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 곱네, 정말. 요즘 젊은 애들보다 훨씬 예뻤어. 화장도 얼마나 고급스럽게 했어. 할머니들의 반응은 계속 호의적이었습니다. 같은 세대를 살아온 분들이라 그 시절의 패션과 분위기를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방 레지라니 무슨 소리야. 순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건 그냥 멋쟁이 옷차림이었어. 그 시절에는 저런 게 최신 유행이었다고. 할머니들의 말에 분위기는 순식간에 뒤바뀌었습니다. 미선이 의도했던 망신주기는 완전히 실패로 돌아간 것입니다. 오히려 금자는 젊은 시절 미모를 칭찬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머나, 미선아. 그때 갑자기 9살 손자 준서가 회관으로 들어왔습니다. 학교에서 일찍 끝나서 할머니를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준서는 금자에게 달려와서 안겼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사진들을 발견했습니다. 이거 누구예요? 준서가 사진을 집어들며 물었습니다. 그건 내 할머니 젊은 시절 사진이야. 순덕이 대답해 주었습니다. 준서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할머니 젊었을 때 공주 같아. 준서의 맑은 목소리가 회관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도 저런 할머니 좋다. 아이의 순진한 말 한마디에 할머니들이 박장대소를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애가 더 똑똑하네. 맞아, 금자씨 젊을 땐 소문난 미인이었지. 준서가 제일 정확하게 본 것 같아. 분위기는 완전히 미선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미선을 싸늘하게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일부러 망신주려 했다는 게 너무 뻔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미선아, 내가 뭘 하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순덕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게 맞니? 영희도 미선을 나무랐습니다. 미선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창피를 당한 건 시어머니가 아니라 자신이었습니다. 계획이 완전히 망가진 것입니다. 준서의 순진한 칭찬이 끝난 후 회관 안 분위기는 완전히 미선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할머니들의 시선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미선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아차린 것입니다. 미선아, 도대체 뭘 하려는 거야? 순덕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미선이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궁금해서? 시어머니를 이런 식으로 망신주려고 했다는 거지. 영희도 미선을 추궁했습니다. 미선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계획이 완전히 망가진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정말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미선은 계속 부인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옥분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미선아. 우리가 바보인 줄 아니? 시어머니한테 원한이 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어? 순덕의 말에 다른 할머니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선은 점점 더 궁지에 몰리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는데 그 시선들이 하나같이 차가웠습니다. 아니에요, 정말로. 미선아, 그만해. 그때 금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없이 있던 금자가 처음으로 입을 연 것입니다. 어머니, 됐어. 내가 뭘 하려는지 다 안다. 금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위험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들도 금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가 있었고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 금자가 사진을 하나씩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이 사진들이 뭐가 창피한 거야? 그러게 말이야. 순덕이 금자를 지지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다 젊었을 때가 있었는데 뭐가 그렇게 이상해? 영희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미선은 이런 반응이 당황스러웠습니다. 분명히 시어머니가 창피를 당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시어머니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미선아, 이제 그만하자. 금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한테 뭔 불만이 있는지는 알겠어.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돼. 금자의 말에 미선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당당하게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사진 정말 예뻐요. 준서가 다시 한번 사진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공주님 같아요. 아이의 순수한 칭찬에 할머니들이 다시 웃었습니다. 맞아, 준서야. 할머니가 젊었을 때 정말 예뻤어. 순덕이 준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미선은 이 상황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복수하려다가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만. 미선이 일어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선아, 앉아. 금자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할 말이 있어. 미선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앉았습니다.
할머니들도 모두 금자를 바라봤습니다. 미선아, 너한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금자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들고 다니는 그 명품 가방 말이야. 갑자기 명품 가방 이야기가 나오자 미선이 깜짝 놀랐습니다. 가방이요? 응, 항상 자랑스럽게 들고 다니는 그 비싼 가방. 금자가 미선의 가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미선은 무의식 중에 자신의 가방을 꼭 붙잡았습니다. 평소 자신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명품 가방이었습니다. 동네에서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비싼 브랜드였죠. 그게 왜요? 혹시 그 가방 진짜야? 금자의 질문에 회가 나니 조용해졌습니다. 미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당연히 진짜죠. 미선이 목소리를 높여 대답했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확실해? 금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요. 제가 직접 백화점에서 샀는걸요. 미선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그 가방은 시장에서 산 3만 원짜리 짝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에게는 계속 진품이라고 속여왔습니다. 그래. 그럼 가방 안쪽을 한번 보자. 금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진품이면 시리얼 넘버가 있을 테니까. 미선은 식은땀이 났습니다. 가방 안쪽에는 시리얼 넘버는커녕 제대로 된 브랜드 태그도 없었습니다. 아, 굳이 그럴 필요는. 왜? 진품이라면서? 금자가 계속 추궁했습니다. 할머니들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미선아, 그냥 보여줘. 순덕이 말했습니다. 진품이면 뭐가 문제겠어? 미선은 이제 정말 공경에 빠졌습니다. 가방을 보여줄 수도 없고 계속 거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혹시 짝퉁인가?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미선이 크게 소리쳤지만 이미 의심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보여줘봐. 옥분 할머니도 가방을 보자고 했습니다. 미선은 어쩔 수 없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할머니들이 가방 안쪽을 들여다봤습니다. 이상하네. 시리얼 넘버가 없어. 브랜드 태그도 이상하고. 할머니들의 말에 미선의 얼굴이 더욱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거 진짜 짝퉁 아니야? 순덕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진짜라니까요. 미선이 필사적으로 부인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미선아, 솔직히 말해. 금자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짝퉁 들고 다니면서 진품인 척한 거 아니야? 이 말에 미선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리고 또 하나. 금자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평소에 동네 사람들 앞에서는 착한 척, 고상한 척 하면서 뒤에서는 시어머니 무시하는 거, 우리가 다 모를 줄 알았어? 금자의 말에 할머니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 눈에 다 보였어. 겉으로만 착한 척 하더라. 진짜 착한 사람은 따로 있지. 할머니들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미선은 이제 완전히 끝장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짝퉁 가방 들고 다닌 것도 들통났고 평소 이중적인 태도까지 모두 드러났습니다. 저는 미선이 말을 더듬었지만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탄로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미선아,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아. 금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남들 속이면서 살면 언젠가는 다 드러나는 법이야. 미선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선아. 나가려는 미선을 금자가 불렀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짓 하지 마라. 시어머니든 누구든 이런 식으로 망신 주려 하지 말고
미선은 고개를 숙인 채 회관을 나갔습니다. 뒤에서 할머니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참,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시어머니한테 저런 짓을 하다니. 짝퉁 가방 들고 다니면서 허세 부리고. 미선은 귀를 막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완전한 굴욕이었습니다. 동네에서 쌓아온 모든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선이 회관을 나간 후 한동안 조용했던 회관 안에서 할머니들의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참,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순덕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저런 짓을 하다니. 나도 정말 몰랐네. 영희도 혀를 찼습니다. 미선이가 평소에 그렇게 착한 줄만 알았는데 할머니들은 이제야 미선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보여준 착하고 고상한 며느리의 이미지가 모두 가짜였던 것입니다. 금자야, 그동안 고생 많았겠다. 옥분 할머니가 동정하며 말했습니다. 저런 며느리와 같이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게 말이야. 순덕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착한 척했는데 금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감내해왔던 것들이 이제야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사실 나도 참 힘들었어. 금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집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거든. 어떻게 다른데? 영희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평소에 나한테 차갑게 대하고 집안일도 대충대충 하고. 금자가 그동안의 억울함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김장할 때도 정말 싫어하면서 했어. 속으로 중얼거리는 소리까지 다 들렸거든. 할머니들은 금자의 말을 들으며 분개했습니다. 어머, 정말 그렇게 싫어하면서 겉으로는 착한 척했다는 거야? 완전 이중적이네. 그때 준서가 할머니 품에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집에서 할머니 흉보는 거 나도 들었어. 아이의 순수한 말에 할머니들이 더욱 분노했습니다. 어머나, 애까지 들을 정도였다는 거야? 정말 나쁜 년이네. 순덕이 욕까지 했습니다. 그때 금자가 갑자기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심한 일도 있었어. 더 심한 일? 할머니들이 궁금해하며 금자를 바라봤습니다. 김장할 때 미선이가 까나리 액젓을 내 머리에 부었잖아. 응, 그때 실수했다고 했지. 순덕이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그게... 금자가 잠시 망설이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그게 고의였어. 뭐라고? 할머니들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고의라고? 응, 미선이가 일부러 액젓을 내 머리에 부은 거야. 금자의 폭로에 회가 나니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어머나, 정말 확실해? 영희가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나는 허리를 굽히고 바닥을 닦고 있었는데 미선이가 위에서 고의로 액젓을 부었어. 금자가 그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상했거든. 내가 바닥을 닦는다고 허리를 굽히는 순간을 노렸어. 할머니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던 일이 고의였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짓을? 옥분 할머니가 경악하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래서 나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 금자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홍어 국물 사건 기억하지? 아, 그때. 순덕이 기억해냈습니다. 금자 씨가 실수로 미선이한테 홍어 국물을 부었다고. 그것도 실수가 아니었어. 금자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고의로 부은 거야. 할머니들이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정말? 응, 미선이가 먼저 액젓으로 나를 망신줬으니까 나도 똑같이 갚아준 거야. 금자의 말에 할머니들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서로 일부러 한 거였다는 말이야? 미선이가 먼저 시작했어. 금자가 강조했습니다. 내가 당하고만 있지 않았다는 거지. 할머니들은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액젓 사건과 홍어 국물 사건이 모두 고의였던 것입니다. 어머나, 그럼 미선이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거네. 영희가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맞아. 먼저 시어머니를 망신 준 거잖아. 순덕도 분개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피해자인 척했다는 거야? 할머니들의 분노가 더욱 커졌습니다. 미선이 먼저 악의적으로 시어머니를 공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정말 악질이네. 옥분 할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완전 나쁜 년이야. 순덕이 욕을 했습니다. 금자야, 너 참 잘했어. 영희가 금자를 지지했습니다.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필요 없지. 맞아, 먼저 건드린 건 미선이니까. 할머니들은 이제 금자의 행동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정당방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선이 가방이 정말 짝퉁이야? 영희가 갑자기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금자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했어. 어떻게? 미선이가 목욕하는 동안 가방을 자세히 봤거든. 금자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그 브랜드 가방은 안감이 특별한 재질인데 미선이 가방은 완전히 다른 재질이더라고. 그리고 옥분 할머니가 더 궁금해했습니다. 지퍼도 완전히 다르고 금속 장식들도 색깔이 이상했어. 금자는 미선의 가방에 대해 자세히 관찰한 것들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웃긴 건 가방 밑바닥에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더라고. 스티커? 응, 시장 상인들이 붙이는 가격표 자국이었어. 3만 원이라고 써 있더라고. 할머니들이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어머나, 3만 원짜리를 명품이라고? 그걸 들고 다니면서 허세를 부렸다는 거야? 완전 웃기네. 할머니들의 웃음소리가 회관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선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명품 가방이 고작 3만 원짜리 짝퉁이었다니 모두들 어이없어 했습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게 있어. 금자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미선이가 동네 사람들한테 그 가방 자랑할 때 하는 말이 백화점에서 200만 원 주고 샀다고 하더라고. 200만 원? 할머니들이 더욱 크게 웃었습니다. 3만 원짜리를 200만 원이라고? 완전 사기꾼이네. 어떻게 저런 거짓말을 했을까? 할머니들의 비웃음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 금자가 더 많은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미선이가 입고 다니는 옷들도 대부분 짝퉁이야. 옷도? 응, 유명 브랜드라고 하면서 입고 다니는데 다 동대문에서 산 것들이더라고. 어떻게 알았어? 순덕이 궁금해했습니다. 빨래할 때 보면 라벨이 다 이상해. 진짜 브랜드 옷이면 세탁법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미선이 옷들은 그냥 대충 써 있더라고. 할머니들은 미선의 허세가 얼마나 심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완전 가짜로 치장하고 살았네. 그러면서 우리 앞에서는 고상한 척했다는 거야? 정말 어이없다. 영희가 분개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화나는 건 시어머니한테 먼저 그런 짓을 했다는 거야. 순덕이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액젓을 고의로 부었다니. 맞아. 그것도 모자라서 오늘은 과거 사진까지 들고 와서. 영희도 동의했습니다. 완전 악질이야. 할머니들은 미선의 행동을 용서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금자야, 앞으로 미선이한테 더 강하게 대해. 순덕이 조언했습니다. 먼저 시비를 건 건 미선이니까. 맞아. 이제 제대로 혼내줘야 해. 옥분 할머니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우리도 이제 미선이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어.
영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예전처럼 좋게 봐주지 않을 거야. 다른 할머니들도 모두 동의했습니다. 그러게 완전히 실망했어. 저런 이중적인 사람은 처음 봐. 앞으로 인사도 안 받을 거야. 할머니들의 결론은 확고했습니다. 미선에 대한 동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회관에서의 일이 끝난 후 금자와 준서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선은 이미 집에 와 있었는데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왜 안 나와요? 준서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금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제 미선과 제대로 이야기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준서야, 너는 방에 가서 숙제해. 네, 할머니. 준서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 후 금자는 미선의 방문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미선아, 나와. 한동안 조용하더니 미선이 문을 열었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상기되어 있었고 눈가는 빨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거실로 나와. 할 말이 있어. 금자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단호했습니다. 미선은 어쩔 수 없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금자는 며느리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선아. 금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일 어땠어? 미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물어보는데 대답 안 할 거야? 금자의 목소리에 위압감이 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미선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뭐가 죄송해? 오늘 일이요. 오늘 일만? 금자가 계속 추궁했습니다. 김장할 때 액젓 부은 것도 죄송하지 않아? 미선의 얼굴이 더욱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것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 네. 그럼 이제부터 제대로 살아. 금자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너 이제 정신 차려라. 미선이 깜짝 놀라 금자를 쳐다봤습니다. 평소 온화하던 시어머니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동네 사람들한테 다 들통났으니까 더 이상 가면 쓰지 마라. 금자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액젓 부은 것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내가 먼저 시작한 거다. 어머니, 말하지 마. 금자가 미선의 말을 막았습니다. 나도 이제 늙었다고 우습게 보지 마라. 금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10년 넘게 참고 참았는데 내가 먼저 선을 넘었어. 미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기세에 완전히 눌려버렸습니다. 짝퉁 가방 들고 다니면서 허세 부린 것도 다 알고 있었어. 금자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어머니, 200만 원짜리라고 3만 원짜리 주제에. 미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나 무시하고 뒤에서 흉보는 것도 다 알고 있었다. 금자가 계속해서 공격했습니다. 준서까지 듣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랬지? 미선은 이제 완전히 기가 죽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비밀이 탄로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한 번만 더 그런 짓 하면 가만 안 둔다. 금자의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알아들었어? 네. 알겠습니다. 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대로 대답해. 알겠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미선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이 담긴 사과였습니다. 앞으로는 집에서도 밖에서도 제대로 행동해라. 금자가 마지막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네, 어머니. 미선은 완전히 굴복했습니다. 그동안의 오만함과 교만함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준서 앞에서 나 무시하는 일 없도록 해. 네,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집안일도 제대로 해. 네, 어머니. 미선은 계속해서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금자는 이제 만족스러웠습니다. 며느리가 완전히 기가 죽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알겠으면 가서 저녁 준비해. 네, 어머니. 미선이 일어나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걸음걸이도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습니다. 금자는 소파에 앉아서 미선이 부엌에서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선은 그 후로 금자에게 찍소리도 못하고 지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집안일을 하고 금자에게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진지 드세요. 어머니, 더 필요한 거 없으세요? 어머니, 제가 할 일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미선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동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미선을 보는 시선이 차가워졌고 미선도 그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고상한 척하지도 않았고 허세를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조용히 자신의 일만 하며 지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금자는 준서에게 밥을 먹여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엄마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준서가 밥을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데? 전보다 할머니한테 더 잘해요. 그래? 네, 그리고 예전처럼 툴툴거리지도 않아요. 준서의 말에 금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도 느낄 만큼 미선이 변한 것입니다. 할머니가 엄마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준서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이야기를 좀 했지. 금자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말씀 잘 들어서 좋아요. 준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금자는 손자의 웃는 얼굴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집안이 평화로워진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준서야, 밥 더 먹어. 네, 할머니. 준서가 열심히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금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잠자던 사자의 코털을 먼저 건드린 건 미선이 너다. 그동안 참고 또 참았지만 며느리가 먼저 선을 넘었던 것입니다. 액젓 사건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모든 것이 미선이 먼저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금자는 자신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당방위였을 뿐입니다. 할머니, 내일 뭐 하실 거예요? 준서가 물었습니다. 순덕이 할머니들과 만날 예정이야. 재미있겠어요. 준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금자의 눈빛에는 승리의 빛이 번졌습니다. 이제 집안에서도 동네에서도 자신의 위치가 확고해졌습니다. 미선은 더 이상 자신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모두 알게 된 것입니다. 할머니, 밥 다 먹었어요. 그래, 잘했어. 금자는 준서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미선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처럼 투덜거리는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부지런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금자는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정한 평온함이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와 분노가 모두 해소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미선은 절대로 자신에게 함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금자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잠자던 사자가 깨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미선이 제대로 깨달았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질 것 같았습니다. 금자의 마음에는 깊은 만족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금자와 미선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겉으로만 착한 척, 고상한 척 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언젠가는 그 진실이 드러나게 마련이죠. 미선처럼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독이 될 뿐입니다. 반면 금자처럼 참을 만큼 참았다가도 선을 넘으면 당당하게 맞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가 아닐까요? 잠자던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말처럼 아무리 온순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가족 간의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평화로운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허세나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정직하게 사는 것이 훨씬 행복한 삶을 만들어줍니다. 진짜 품위는 명품 가방이나 화려한 옷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과 올바른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며 이 이야기 어디서 들으셨는지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